신태용 감독을 향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집요한 꼼수와 협박? 그 끝은 어디일까? 지난 몇 년 동안 신태용 감독은 바닥에 있던 인도네시아 축구를 기적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가 지휘봉을 잡은 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동남아시아 축구의 강자로 떠오르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돌연 식민지 모국인 네덜란드 출신의 클라위 베르트 감독을 선임하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질이 단순한 해임 통보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계약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었고 이에 따른 보상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 감독은 경질 위약금과 자녀 연봉 문제를 두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협상이 마무리되기는커녕 인도네시아 측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 볼라스포츠는 신태용 감독이 돈을 더 받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억지로 남아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신 감독을 겨냥해 역시 돈만 밝히는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느낀 당혹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인도네시아 축구를 위해 헌신했던 그가 이제는 돈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왜곡된 보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태도입니다. 협회는 신태용 감독에게 고문 역할을 맡아달라 치는 제안을 하며 이를 수락해야만 자녀 연봉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사실상 신태용 감독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협회의 조건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이 태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라이벌 국가의 감독직을 맡을 경우 42억 원에 달하는 자녀 연봉과 11억 원의 위약금, 총 5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협상이 아니라 신태용 감독을 묶어두기 위한 계산된 전략으로 풀이되죠. 문제는 이번 사례가 단지 축구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서 핵심 기술을 가져간 뒤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등 신뢰를 깨는 사례가 반복되었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신태용 감독이 자신이 받을 보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보상금 문제는 신태용 감독의 능력 부족 탓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협회 최고 재무 책임자는 신태용 감독이 수백억 루피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력 부족으로 인해 경질된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이미 떠나보낸 감독을 붙잡아두기 위해 달콤한 유혹과 협박을 병행하며 신태용 감독을 발목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클라위 베르트 감독이 인수인계를 마치기 전까지 신태용 감독을 현지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대목이죠. 그러나 신태용 감독의 결심은 단호해 보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며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태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신태용 감독을 새로운 수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의 부재로 인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전에 그의 지도 아래 동남아 최강자로 올라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를 붙잡으려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처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신태용 감독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보상금 협상 문제를 넘어 신뢰와 자존심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보여준 헌신과 성과를 기억하지 못한 채 경질 이후에도 그를 얽매려는 협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지휘봉을 잡기 전 인도네시아 축구는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기는커녕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저한 준비와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신 감독이 이룬 성과는 단순히 경기 결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정신력과 조직력, 그리고 팀워크까지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단 한 통의 전화로 그의 경질을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협회는 경질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신 감독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문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인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신 감독의 자유로운 행보를 방해하고 특히 라이벌 국가의 감독직을 맡는 것을
막으려는 저열한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협회에서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문 역할을 수락하면 자녀 연봉과 위약금을 지급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협박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라이벌 국가에서 신감독이 활약할 경우 협회는 5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이러한 협회의 태도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서 핵심 기술만 빼간 뒤 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한 번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축구협회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신태용 감독에 대한 비난 기사를 쏟아내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돈만 밝히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 감독이 돈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또한 전술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감독이라는 비아냥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언론 보도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신 감독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뼈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통해 자신의 해임에 대해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셈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여전히 보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태용 감독이 요구하는 금액은 과도하다. 그의 실력 부족으로 경질된 만큼 모든 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또 하나의 핑계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신태용 감독의 경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를 변화시킨 유일한 지도자였다며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감독은 이미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을 정리할 결심을 굳힌 듯 보입니다. 그는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축구 철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신태용 감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 축구계에서 신뢰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며 더 나은 무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단순히 한 감독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는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도 신태용 감독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